여러 가지 중독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치료 방법을 오늘 학부형님들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보통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나 센터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가끔은 그냥 게임을 아주 가볍게 하고 있는데도 중독이라고 데려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알려드리는 편이고, 또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같이 이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지, 또 같이 동반되는 어떤 정신, 건강, 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뭐 사회적인 요인, 학교에서 요인들이 있는지, 또 본인 스스로 지금 상태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변화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오실 때 이걸 해결할 약물 치료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 장애가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거나 또 심한 불안 장애가 있을 땐 당연히 해당되는 뭐 약물 처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가끔은 굉장히 강박적으로 생각되는 어떤 뭐 이미지라든지 또 물질이 있을 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한 치료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런 약물 치료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약물이 아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뭔가 바뀌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봐서 동기를 강화시키는 상담법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 외에도 내가 언제 어떻게 더 하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 행동을 바꿔주는 행동수정 치료라든지, 또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거나 다르게 생각을 해야지 더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상담자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찾아가는 인지행동 치료가 있고, 이것을 개인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래 친구들하고 집단으로 한다든지, 또 가족 간에 어떤 스트레스나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가족 상담까지 저희가 고려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스마트폰, 또 게임은 불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못하게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아이들이 반감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십니다. 그 전에 다른 도박이라든지 마약, 술, 흡연은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이미 불법이거든요.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저는 항상 불법인 건 안 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스마트폰과 관련된 일들은 아이에게 허용된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무조건 못하게 한다는 접근보다는 아이가 앞으로 장차 이 디지털 세상에서 얼마나 잘 이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유능감을 가질 수 있을지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 우선 큰 전제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권고안들이 있는데요. 우선 대부분은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정한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연구에서 그냥 즐기고 여가를 사용할 목적으로 2시간 이상의 사용을 하게 되면 비만도도 올라가고 굉장히 다양한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초등학생은 하루에 한두 시간, 또 중고등학생 두세 시간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게임이 연령에 안 맞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컨텐츠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돼서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 많이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또 몇 시간을 하게 한다 이런 것보다 아이가 어떤 것을 즐기고 있고 어떤 내용의 것을 보고 있으며 이게 아이 연령에 잘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우선 너무 비판하는 시선으로 보시기보다는 아이의 관심사를 잘 파악하는, 아이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우선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아직 우리 아이는 본인의 기기가 없다, 본인 스마트폰이 없다 하실 때는 스마트폰을 갑자기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사준다, 이제 절대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제 본인 기기를 갖게 되면서부터 뭐 몇 시간 주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계획성 있게 보도록 이제 시작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 계획성 연습하는 것이 아이의 전두엽 발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굉장히 보통 스마트 기기는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이가 사용하고 싶고 동기가 아주 강한 것을 가지고 연습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그 아이가 스마트폰을 갖다 보면 보통은 좀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기분이 좋으시면 마음대로 해 하루 종일 해 하셨다가 어떤 날 막 짜증나고 속상하시면 오늘은 하지 마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아이가 좀 얄미워도 원래 어떤 뭐 본인한테 하기로 한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면 뭐 그 시간은 그냥 허용을 해주셔야 되고 또 아이가 굉장히 이뻐 보여도 특별히 더 시간을 허용해 주시기로 하신 게 아니면 일관되게 미리 약속한 규칙대로 부모님이 기분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아이를 지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아이가 어떤 규칙을 배우고 또 조절력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장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그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항상 먼저 아이가 왜 많이 하고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먼저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류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저희 센터에서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 사귀고 싶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하게 된 사교형이 있고 또 나는 전국에서 100등 이내에 꼭 들어야 돼 하고 기어이 100등까지 만들어 놓고 자는 성취형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무조건 게임으로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고 하는 분노형이 있고 또 거의 나온 모든 게임을 다 해보는 또 탐구형까지 있습니다. 이 아이들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이런 어떤 욕구들을 이 온라인 세상 안에서만 충족하려고 한다면 이 욕구를 온라인 바깥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야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안에서만 SNS 안에서 게임 안에서 게임을 들어가 놓고 계속 사람들하고 대화만 하는 거예요. 게임 하지도 않고. 그죠. 한밤중에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하다가 시끄럽다고 이제 또 혼나고. 그럴 땐 아이가 온라인 세상에서만 그러지 않도록 다른 대안 활동을 찾아주거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안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아이는 이것밖에 모르니까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충동성이 심한 친구들은 그 순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했던 방식이 다른 아이에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형을 잘 보고 저희가 상담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충동이 좀 강한 친구들은 그 순간은 정말 착한 마음으로 내가 잘해봐야지 하고 약속을 했지만 다시 그 충동이 접어들 땐 그동안 했던 모든 약속을 다 기억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충동성이 강하니까요. 이제 그럴 때 아마 집에서 그냥 같이 약속을 잡아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좀 전문 기관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정신과 상담을 하는 게 또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다른 불법적인 약물이라든지 물질 사용과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쨌든 디지털 어떤 이런 월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안에서 아이들이 뭐 도박이라든지 또 마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안 좋은 자극을 접하지 않도록 해야 될 뿐더러 또 아주 잘 사용을 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디지털 역량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놀 수도 있지만 사회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검색을 해서 더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학습도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조건 이걸 덜하게 하는 것보다는 유능하게 잘 사용하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항상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터넷의 발달이 교육 격차라든지 어떤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심지어는 게임을 기반으로 한 학습이 굉장히 요새 대세를 해서 게임을 통한 어떤 학습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할 것은 아니고 어떻게 잘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발전을 하되 유해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하지 않도록 이제 잘 지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마 학부형님들의 현재 어떤 이제 스탠스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아까 여러 번 설명드렸던 그 장애조차도 게임 기반으로 하는 치료가 미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게 정말 맞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어떤 인터넷 세상에서 뭐 메타버스를 통해서거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과 창의성을 건전하게 찾고 또 서로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을 돈독하게 해서 심지어는 공부도 같이 화면을 켜놓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서로 연결이 될 뿐더러 내가 뭐 스마트폰 게임 시간을 좀 줄여서 공부를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되 내가 약속을 잘 지키면 지구의 다른 편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의미도 있고 또 내가 내 생활을 잘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사용자들 중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약간의 보상도 되는 이제 이런 느낌이라 이런 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제안을 하거나 사용하는 것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이제 그 중독에 해당되는 뭐 물질이거나 혹은 게임이거나 도박에 너무 푹 빠져서 다른 것들을 전혀 관심도 없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경우이든지 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혹시 병원에 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좀 걱정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속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울시에는 현재로서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통합지원센터에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각 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거기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문제는 서울시에 별도로 인터넷 중독 상담 예방센터라는 센터가 있어서요. 흔히 저희가 아이윌 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스마트 쉼센터라는 또 이런 대안활동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꼭 이런 어떤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상담을 보통 진행하시는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각 구마다 있으니까 가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도박과 관련돼서 조금 더 스페셜한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말이라든지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같은 것들도 있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기관에 연락을 하시면 가장 적합한 서비스라든지 상담을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애가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문제도 아닌데 찾아가거나 상담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을 때 이 전반적인 아이의 정신 건강이라든지 문제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는 크게 부담 느끼시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많이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강의에 중독이 되셨어야 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